또래 친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로 후송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조건 만남을 강요당하자 경찰에 신고됐는데 보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3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내일부터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는데요. 경찰은 폭행 당시 남성 2명이 현장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상가 건물, 승강기에서 내린 10대 여학생 3명이 옥상으로 향합니다. 옥상에서 잠시 들어온 한 여학생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화를 내고 또 다른 여학생들이 다시 옥상으로 몰려갑니다. 지난 7일 밤 이 옥상에선 15살 여중생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포항에 사는 또래의 2학년 여중생 5명이었습니다. 제가 소리가 나가지고 봤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몰리고 있더라고요. 10대들이에요 다. 이곳 건물 옥상에서 시작된 폭행은 인근 아파트와 야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한 겁니다. 다른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1시 50분쯤 공원의 공용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예, 머리도 많이 맞으니까 얼굴도 다 부으니까 뇌 안에도 피 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눈도 다 부어가지고 뭐 한쪽 눈 못 뜨고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4월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독박이 부탁인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조금 위협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경찰은 가해 여중생 5명을 불러 조사하고 당시 옥상에 가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성인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의 적합도, 휴게실, 학습시설, 기숙사 안전관리 실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기숙사 폐쇄 등의 강력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기숙사가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7명으로 지난달 9일 이후 33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주 3명, 포항과 김천, 구미, 상주가 각각 1명입니다. 경주에서는 지역 확진자 지인 2명과 경기도 확진자 지인 1명이 감염됐고 포항 1명은 경주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포항시가 내일부터 60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60살 이상 시민들은 1961년생을 포함해 그 이전 출생 대상자로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도 30살 이상이면 예방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 11일 기준 3만 6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12,200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꽃가루 날리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1.4일 정도씩 지난 10여 년 동안 보름 이상 빨라졌는데 그만큼 꽃가루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꽃가루가 잔뜩 내려앉았습니다. 살짝만 닦아도 노란 가루가 한가득 묻어납니다.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창문 열면 들어오니까 환기도 못 시키고 그냥 집에서만 공기청정기 틀고 하는 정도로만. 봄철 꽃가루 주범은 도심 가로수나 대표 수종인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입니다.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고 거기서 나온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퍼지는 겁니다. 그동안 봄철 꽃가루는 5월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과 절정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우리 살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리는 시기를 매년 관측한 결과 10년 전에는 5월 중순이었는데 최근에는 초순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해마다 1.4일씩 보름 정도나 앞당겨진 겁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서 이런 꽃가루들도 날림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변화 자체가 생활에 대한 문제들 조금 더 이렇게 앞당긴다 그래야 된다. 침엽수뿐만 아니라 화렵수로도 관측 대상을 확대하고 꽃가루 시작은 물론 끝나는 시기에 대한 관측 자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꽃가루 농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보다 오전 시간에 더 높습니다. 따라서 알러지가 심하거나 비염 환자들은 아침 야외 운동이나 오전 외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후 변화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상청이 제공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군은 내일부터 24일까지 7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지난 4월 22일부터 1차 백신을 맞은 4천여 명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편 60세부터 74세까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6월 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장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장병 4명이 지난달 말 휴가를 다녀온 뒤에 예방 차원에서 격리됐다가 어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이들 장병 4명과 같은 생활관에 있던 다른 장병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일에 대비해 2주간 추가 격리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장병들은 일주일간 추가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 80%를 웃돌아 올봄 영동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5,400곳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84.3%로 평년 72%에 비해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278개의 저수지가 있는 포항은 평균 81%, 396개가 있는 경주는 78%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고 영덕과 울진은 각각 92%와 96%로 만수위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고 쾌청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방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8.6도에 머물렀는데요. 반면 서쪽 지역인 서울에서는 27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선선한 동풍을 그대로 맞는 우리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서쪽 지역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뜨겁게 달궈진 겁니다. 우리 지역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 불던 바람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월요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 종합장사시설인 굴립추모원이 다음 달부터 가동 운영됩니다. 울진 굴립추모원은 2013년부터 228억 원을 투입한 경북 동해안 최초의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화장로 3기와 봉안당 5,900여 기, 자연장지 6천여 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봉안과 장연장 모두 60만 원이며 추모원이 가동되면 외지 화장장 이용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간호사 한 명이 맞는 환자 수는 미국보다 3배에서 11배까지 많아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결국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간병 통합 서비스의 인력 기준을 높이고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병동의 중증도별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포항시 동해면 임곡항 인근 해상에서 111톤급 예인선 A호가 모래바닥에 걸려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승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고 선박을 포항 신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A호가 강원 동해에서 경남 거제로 이동하던 중에 기상 악화로 피항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필순 위원장과 정종식 부위원장 등 의원 11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내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포항시 1차 추경 예산안은 모두 2조 7,237억 원으로 흥예읍 곤륜산 활공장 공중화장실 사업과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 죽장 면민복지회관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